정시의 사주명리 138강은 신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신금은 원숭이띠 해에 태어난 사람과 그리고 신일에 나서 일지가 신금인 사람, 또 신월인 음력 7월에 났거나 신시인 오후 3시 반부터 5시 반 사이에 난 사람들은 모두 신금의 글자와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을 알기 위해서 우선 신금의 특성을 알아보면서 삶에 끼치는 영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강의가 진로나 직업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신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신금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이 신금은 삼음삼양으로 중하를 이루고 있는 평온한 상태이며 계절은 가을입니다. 계절은 가을이며 방향은 또 서남서입니다. 달은 음력 7월이지만은 양력으로는 입추가 시작되는 8월 7일경부터 처서를 지나서 이슬이 내리기 시작하는 백로인 9월 7일경까지입니다. 이 시기에는 말복이 들어있고 오곡백과의 결실이 시작되는 달입니다. 시간은 정오를 훨씬 지나 제일 더운 미시를 지나고 해가 저무는 오후 3시 반부터 5시 반 사이입니다. 5시 반 사이로서 하루의 마무리가 시작될 때이고 숫자로는 9를 나타냅니다. 또 신금을 동물로는 신통력과 직감력이 있는 원숭이를 나타내고 또 신금의 색은 흰색 즉 백색입니다. 신금을 천간으로는 실기인 경금을 나타내고 이 경금은 또 매와 까마귀를 나타내어서 까마귀는 효를 나타내고 매는 용맹성을 나타냅니다. 신금의 자는 거듭신으로서 거듭된다의 뜻 이외에 연장하다, 펴다, 베풀다, 알리다, 진술하다, 말하다, 훈계하다, 원한을 풀다, 명확하다, 묵다, 믿다 등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만큼 신금의 사람도 다양합니다. 그리고 신금은 원강을 나타내기도 하며 12지지 중에서 가장 무거운 것으로서 말은 적은 편이며 행동은 느리고 또 거친 사람이 많은 편입니다. 이 신금의 각골 문자는 하늘에서 번개가 번쩍하면서 빛을 뻗칠 때의 모양을 본뜬 글자로서 천지를 관통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옛사람들은 비바람 부는 날씨의 변화를 귀신의 조화로 알았기에 귀신신의 글자에 번개가 뻗치는 신의 자를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의 자는 뻗치다의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음의 영역이 시작되어 펼쳐진다고 하여서 별신의 의미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신과 더불어 천간에 경금의 자를 가지면은 원숭이처럼 재주가 많은 사람입니다. 신금과 경금은 손재주가 많아서 손재주를 이용한 분야의 직업을 가질 수 있고 또 다재다능하며 감정 표현력이 좋은 사람으로서 연기자로서 탤런트의 기질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신금과 경금은 재주, 재능, 기술과 관련이 높고 금전적으로 치우치기도 하며 권력에 얽매이기도 합니다. 신금은 번개인 빛의 화신으로서
전기나 전자 분야에 관련하는 전공자가 많은 편입니다. 이 신금은 가을의 결실이기에 시작도 하기 전에 결과를 먼저 생각하는 성급한 사람이기도 하며 결과를 너무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출발이 남보다 늦어지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신금의 자를 명식에 가지면은 어디를 가나 굶는 일은 없다고 하여서 방편이 좋다는 것이며, 또 신금을 가지면은 물가를 좋아하거나 외진 곳, 또 어두운 곳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의 날에는 변덕의 날로서 연애사가 잘 일어나 단절되거나 분리되는 일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이는 원숭이 날이 되면은 남을 배려하기보다는 자기 실속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지에 신의 자를 가지고 있으면은 대개로 자기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지지에 인사신술의 자를 가지면은 강성의 사람이지만은 이 자를 2개 이상 가진 사람은 특히 강한 사람입니다. 신금을 명대의 유고 만민영 선생은 신위명도라 하여서 이름난 도읍으로서 사람이 붐비는 곳을 나타내었지만은 한편 고혼에서는 신금을 신고성 또는 청고성으로 쓸쓸함과 외로움과 이별을 나타내어서 신이 명도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금이라도 극과 극의 상태를 연상케 하여서 삶에서도 큰 폭의 차이를 의미하게 됩니다. 또 신일생이 해시에 나면은 천지 교태가 되어서 변혁의 소용돌이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 교태는 주역 11개 지천대에 나오는 말로서 하늘과 땅이 화합하여 생명의 싹을 틔우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을목일간과 그리고 기토일간의 천을 기인은 신금과 자수가 되어서 복을 가져다 주고, 또 돼지띠와 토끼띠, 양띠에게의 신금은 겁살의 절지에 해당하여서 육친과는 이별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봄띠, 말띠, 개띠에게의 신금은 병의 영마지에 해당하여서 생활 속에서 이동이 남달리 많이 나타나고, 또 뱀띠나 닭띠나 소띠에게 신금은 망신살 녹지에 해당하여서 조금만 참으면 재화가 생긴다는 것이며, 원숭이띠, 쥐띠, 용띠에게 신금은 지살과 생지에 해당하여서 이동과 이전이 심심찮게 일어나고 삶에서 후원자를 만날 수 있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금은 금전 자체이기에 금융의 쩐을 나타내어서 금융인으로 나타내기도 하고, 또 단단한 금속성을 나타내어서 재련이나 금속 가공 분야에 적을 두기도 하며, 조선이나 자동차, 기차, 항공 분야에 적을 두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이 신금은 총이나 칼이나 포를 의미하여서 총칼, 포를 의미하여서 군인, 경찰의 직업에 인연을 두기도 하고, 또 칼을 잡고 인명을 구해야 하는 수술의와, 그러니까 의사와 인연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금은 만인을 이끌어가는 권력성의 정치인이기도 하고, 잘못을 가리어 징벌하는 법무나 법조인의 업무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신의 자는 입구의 신의 자가 전부 입구가 1개,
2개, 3개, 4개 입구의 사중첩으로 인해서 방송직에 가까운 사람으로 보기도 합니다. 신금의 지장간 내에는 이미 지나온 무토의 기운이 아직 남아 있으며 앞으로 다가올 임수와 그리고 본기인 경금이 제일 높은 기운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또 신금의 지장간에 들어있는 임수와 경금은 모두 양간이기에 강성의 특성들이 상대와 대화를 할 때 뚜렷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를 자기 스스로는 강성을 화끈함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은 상대는 반드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화끈함과 강성은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 신금이 사주 내에 유금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운에서 유금을 만나면은 신유로서 방위의 국인 왕지 반국을 이루게 되면 금의 기운이 엄청 더 커지고 세력이 강화됩니다. 이때 금의 세력이 커져서 길하게 되는 경우는 대체로 목의 세력이 왕한 명조일 것이며 그 반대로 흉하게 되는 경우는 목이 약한 명조로서 왕해지는 금으로 인해서 목이 쓰러지는 경우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금이 유를 만나서 합의되면은 행과 불행으로 사주에 따라서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이 신금이 사주 내에서 자수를 가지고 있거나 자수가 없는 경우에 운에서 자수를 만나면은 삼합의 왕지 반합을 이루게 되어서 신금의 기운은 사라지고 수의 기운은 커지게 됩니다. 신금의 기운, 건기는 사라지고 수의 기운은 커지게 되는 결과입니다. 수가 커지는 결과와 금이 약해지는 결과로 인해서 길흉이 교차되는 명조가 있을 것입니다. 신자합수로 인하여서 수의 기운이 강해지기 때문에 화가 약한 명조는 불이 꺼지는 흉으로 다가올 것이며 또 화가 강한 명조에게는 대체로 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와 같이 좋은 쪽이 있다면 그렇지 못한 쪽이 나타납니다. 이와 같이 신유와 그리고 신자 반합의 결과가 겉으로는 유정한 합으로 좋게 보이지만은 명조의 구성에 따라서 무정한 합도 될 수 있기에 단적으로 합이 좋다 나쁘다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또 신금이 묘를 만나면은 묘에는 신금에서 금이 재성을 얻은가 동시에 묘를 만나서 신금이 묘는 재성에 해당하기 때문에 얻은가 동시에 재성을 지켜주고 경을 합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지장간의 경건과 함께 묘는 어리기 때문에 경을 합이 이루어지는 결과로서 재성을 지켜주고 보호하는 유정한 관계를 이룰 수 있음과 동시에 또 정신적으로는 신묘는 기문이 됩니다. 정신적으로는 다소 복잡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기문 관살이 나타나게 됩니다. 기문의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신금이 오화를 만나면은 나를 화극금이라 그랬죠. 그래서 나를 극해 들어오는 경우이지만은 나를 돋보이게 하는 관계로서 나를 구하는 진신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극하는 관계가 신금은 반드시 오화를 보면은 진신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진신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때 다시 인목을 본다면은 인목이 있다면은 본다면은
신오인의 삼자로 인해서 신오인을 삼자를 이루게 되면은 좋은 관계를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를 만듭니다. 이 신금이 미토와 축토를 만나면은 미토와 축토의 지장간 내에 있는 자들은 모두 음간만으로 이루어져 있고, 미토는 정화의 음간과 을목의 음간 그리고 기토의 음간으로 이루어져 있고, 축토는 개수의 음간과 그리고 신금의 음간과 기토의 음간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경금에는 무토의 양간과 그리고 임수의 양간과 경금의 양간만이 신금 속에서는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금은 양간만으로 이루어져서 서로가 끌리는 유정한 관계를 이루게 됩니다. 여기는 양이요, 이 그룹에서는 전부 음간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양과 음이 서로 끌리는 유정한 관계를 이룬다고 했습니다. 이가 전부 위와 같은 전부 같은 개념입니다. 신금과 진토의 만남도 마찬가지로 무게합이 일어나고 경을합을 이루면서 동일한 무토 형제를 품고 있어서 끈끈한 정을 이루는 관계가 됩니다. 또 신금이 술토를 보아도 정임합의 색정지합을 이루고 또 비겁의 형제들이 의기투합하는 유정한 관계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신금이 임목이나 사화를 만나면은 지장간에 모두가 자기 잘나고 힘이 좋은 양간만이 존재하여서 합은 있을 수가 없고,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싸움만, 투쟁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충이며 형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인신충이 되고 사신형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러한 구성을 가진 사주는 반드시 직업적으로 업상대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직업적으로 업상대체를 이루온다면은 형살과 충살을 면해서 길함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업상대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신금이 똑같은 신금을 만나는 것은 쌍둥이가 한 집안에 기거하는 것과 같고, 또 신금이 해수를 만나는 것은 전혀 다른 이물질의 만남인 신금의 쇳덩어리와 또 해수인 물의 만남인 것 같지만은 지장간에는 세 개 중에서 두 개가 같은 무토와 임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촌지간과 같아서 신금과 해수는 좋은 관계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정시의 사주명리 138강 신금의 여러가지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